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진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세무회계과 학과장이신 진동민 교수님과 김중호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 진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촬영 협조해주신 두 교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세무회계과가 어쨌거나 그 금전적인 숫자와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들 학생들이 수학을 잘해야만 꼭 세무회계를 할 수가 있는지, 이 학업에 대해서 학문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 세무회계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진동민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세무회계과 들어오면 수학에 대해서 잘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세무회계과 수업 받으면서 미분적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세무회계과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세무 자체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실무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쉽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한다면 나중에 취업하는데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과목들을 했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들 상대로 처음 접해보는 세무회계 쪽인데요. 그럼 이 세무회계 쪽에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세무회계과에 관련된 자격증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세무회계과에 들어오셔서 과정을 밟아서 자격증을 딴다라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구라도 세무회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자격증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이렇게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격증 자체가 100점 만점인데 70점 이상만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100점 받을 필요 없겠죠. 7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포기하시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낄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드릴 겁니다. 일단 학생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이제 취업이잖아요.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세무회계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취업 현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자, 발전 가능성과 취업이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질문해 주셨는데 역시 세무회계과, 오산대학 세무회계과 학생다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전 가능성과 취업을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하는 데가 회계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실, 다음에 기업의 회계부서, 격리부서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많은 취업처인 우리 세무사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연간 세무사들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무법인에 근무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개인 사업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에서 언급한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신다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널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취업에 관한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밖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요. 교수님, 인공지능 때문에 세무회계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편하게들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요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같이 못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인공지능 할 때 시킬 것들 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머리 써야 될 일들을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조세 회피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탈세도 있고 절세도 있는데 아마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을 구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융복합을 하면서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세무회계과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다가 경영학과라는 이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없는 경영학과라고 나와 있고 요즘 취업을 하려면 경영학과는 무조건 복수 전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세무회계학과도 이런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질문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세무회계과도 경영학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계속 강의를 해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가지고 판넬을 좀 만들어 왔는데 판넬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영학이라는 거, 경영 계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판넬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우선 기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큰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같이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문이에요. 경영이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치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경제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고 지금과처럼 코로나를 예측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 고민을 하면서 기업을 활동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학문이라는 게 인문학도 있고 공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여기 보면 예술도 있고 생활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경영학의 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과를 보면은 이렇게 산업공학이나 산업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과들도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 경영 쪽의 학문과 이쪽의 공학 쪽의 학문을 약간 융합한 거.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공부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과학 안에서 경영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고, 자, 경영학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경영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유통물류도 있고, 경영정보 시스템도 있고, 재무회계 쪽도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근데 아까 질문한 게 그걸 물어봤었잖아요.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거 세무회계를 하면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게 이렇게 큰 공부를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겠지.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뭐 경영학이나 이런 쪽 하는 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많이 가르치는 게 마케팅 쪽을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한 전체 교과의 40% 정도를 마케팅 쪽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은 뭐 한 3%, 4%?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세무회계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경영학이라는 거에서 이런 걸 배운다 그랬잖아요. 자, 재무회계라는 분야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회계라는 것도 크게 4개 분야야. 우선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분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이 위쪽에 이 3가지는 한 9%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세무회계 쪽에 64%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교양이나 경영 쪽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세무에 대해서 디테일한 공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무라는 공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재무나 원가나 관리회계 쪽까지도 확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수 전공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한 점을 공부를 했잖아요. 잘하는 분야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수 전공까지는 고민 안 하고 지금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를 더 이런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줘보면 내가 직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직책. 우리는 뭐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대리부터 매니저라는 말들이 들어가요. 대리부터. 이 위쪽에 부장님 되면은 제너럴 매니저가 돼. 아예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거지 부장으로 취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리로 취업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세부 전공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취업하기가 되게 편한 거지. 아까 질문한 친구가 그런 거 물어봤었죠. 뭐 경영학은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다 쓰여지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어디도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디도 갈 수 없다라는 게 내 전문적인 분야가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거든. 이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만큼을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학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격증 취득하고 하면 취업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알려주세요. 학문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이론과 실무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저희가 배웠던 게 쓸모가 있는지. 사실 이제 학생들이 정말 막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소용이 없다. 다 처음부터 그 회사에 맞춰서 다시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배웠던 게 실무에서도 정말 쓸모가 있는지, 소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장에서 쓸모가 없다. 그것만큼 쓸모없는 공부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세무회계과는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 가장 실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배우는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에서 배우는 2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바로 실무에서 행해야 되는 업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하나하나가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취업한다면 직장 생활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 근데 진짜 고민들이 많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시간이라는 거를 지금 갖고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 100개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올해 10개 준비하고 5년 후에 10개 준비하고 또 5년 후에 10개 준비한다는 목표로 좀 하면 좀 부담도 적고 여러분들이 좀 진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 큰 기업에 한 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점.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에 나는 어디다 점을 찍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정말 세부 전공을 한번 좀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장시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많은 시간 우리 학생들하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는 개교와 함께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졸업생도 4,000명 이상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요.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선배들 빨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로 오세요. 이상으로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 진로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